사진이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오늘 날도 굉장히 굽고 길도 미끄러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이라고 해서 크게 거창한 거를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패밀리니까 오늘은 이제 또 특별히 유니콘으로 지난해 저희가 투자한 8개 회사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선배 기업들과 오늘 네트워킹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입니다. 오늘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이제 서두에 인사 말씀 좀 드리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벤처 총 투자액이 12조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총 투자 기업 수는 4,700개. 국내 벤처 투자 금융기관이 한 4,500개가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4,700개 투자해서 상장하는 회사가 1년에 100개 나오고 M&A 하는 회사가 많아봐야 1,200개 나오고, 그리고 구주에 대한 유동화를 통해서 지분 회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70% 가까운 기업들은 벤처금융에서 참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제 4,700개 기업에 이제 포함이 돼서 우리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도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냐에 따라서 그 400개, 500개 기업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창업해서 9년 정도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50억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그 기업 공개까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쉽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10억, 20억 하다가 투자 받고 30억, 40억까지 성장하는데 거기서 다시 꼬꾸라지는 기업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더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1차 고지는 저는 50억 목표 달성이 우리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런 성공하는 창업가들의 특징들을 좀 모아보면 언행일치, 우리 IR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창업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자기 주가는 분명히 뚜렷하지만 저희가 투자를 해서 같은 식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조언을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창업가,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성장하는 창업가들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례로 블루엔텍은 저희들이 투자할 때 매출이 20억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투자하고 나서 80억, 그 다음에 200억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매년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상장까지 간 사례가 있듯이, 우리들의 1차 목표는 어떻게 하면 선배 기업들 중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 매출의 성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하지만 성장은 하지만 성공하는 것은 다른 일이죠. 성공하는 것은 반드시 운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능력과 성공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다 아무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처음 듣습니까? 이게 트렌드 변화에 우리가 좀 뭔가 좀 민감해야 되는데, 트렌드 변화에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올리브영, 다이소, 아트박스, 무신사, 스탠다드의 앞자입니다. 지금 그 내수 경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국내에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나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문점에서 쇼핑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홍대나 명동에 가보면 반드시 한국에 와서 필히 방문해야 되는 성지,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많은 폭발적인 성과,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점은 지금
뭐 철수하고 있고요. 사업권도 반납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롯데백화점조차도 지금 부산, 그다음 일산, 뭐 뉴코아도 마찬가지고, 아예 그랜드백화점은 이번에 2월달에 완전히 폐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업계에 큰 저는 빅뱅의 시대에 진입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가성비가 높은 제품, 가심비가 높은 제품들을 이제는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묵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명품들도 사실 에르메스나 샤넬 빼고는 거의 다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뭐 머스핏, 반란, 트렌디 이런 명품 플랫폼들조차도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공 경험들을 요약을 해보면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반면에 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고 아무리 자본력이 튼튼하고 업력이 오래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패 사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71년도에 1호점이 오픈을 해서 현재 전 세계 38,000개의 점포를 갖고 있고, 미국 그다음에 어디죠? 중국에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일본을 제치고 2,000개 매장을 통해서 세계 3위 매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스타벅스 매출이 약 한 4조 가까이 됐는데 영업이익률은 사실 5%밖에 되질 않아요. 한 2,000원. 네.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현재 지분을 갖고 있는데, 보시면은 스타벅스도 음악 유통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뭐 그 유태인 자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포함해서 호주 시장에서 철수도 했고, 또 베이커리 사업도 인수를 통해서 전 세계 매장에다가 베이커리를 공급을 했지만 3년 만에 다 폐쇄를 하고, 와인이나 맥주 같은 술을 또 판매를 했지만 또 실패를 하고, 탄산음료도 망하고, 네, 끊임없이 망했습니다. 뭐 캠페인에도 망하고, 고급 커피가 최근에 이제 리저브 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계속 뭔가 새로운 제품 개발,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 전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참 현실이 녹록지 않죠. 예, 정말 내가 의지한 대로,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사업이 전개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고 불편함이 많을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뇌는 뇌 과소성 이론에 의해서 점점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가 되고, 학습 능력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부분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내가 어려움은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내성은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창업에 어떤 도움이 되지 결코 창업에 약점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제가 GPT에다가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창업가들의 성장과 성공의 등식으로 이 부분을 풀어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GPT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E는 에너지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M은 질량이고, C의 그 자승은 그 라이트 오브 스피드,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폭발하면 질량은 크게 감소하고, 에너지가 감소하면 질량은 폭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시사점을 해석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핵심 역량을 강화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네, 굉장히 심플하게 답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는 폭발적인 성장이고, 질량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같은 성장의 동력이 되겠고, 빛의 속도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늘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아마 물리학 아시는 분들은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선 이론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집 말입니다. 불닭볶음면 수출하는 삼양사는 작년에 수출이 거의 67% 가까이 해외 수출을 했어요.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삼양사 식품. 우리 기현이형 대표님. 네, 지금 매출은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의지치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8%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 국내 내수보다는 이제는 해외 수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쪽에서 어떻게 매출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니콘 8개 기업 분들이 이제 저희 뉴패러다임과 이제 연애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 사진이 누구냐면 우리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박준 이사님 누굽니까? 예, 이동재 올림픽 대표십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하셨고요. 예, 지금 신혼여행 중인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돼서 우리가 서로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함께 한 가족이 돼서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말 3가지를 이거를 제가 진짜 항상 메모하고 저는 매일 이 문구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의 힘이 중요하며 매일의 작은 성과들이 동기와 감정을 향상시킨다. 둘째, 여러 차례 실패와 도전을 겪고 빠르게 개선하고 피벗을 하다 보면 도전 근육도 함께 길러진다. 셋째, 건강은 몸을 단련해야 얻을 수 있고 행복은 마음을 단련해야 얻을 수 있다. 몸의 근육은 운동으로 키우고 마음의 근육은 관심으로 키운다. 자, 오늘 유니콘 8개 우리 식구들 정말 따뜻하게 환영하고, 또 여기 선배 기업들도 유니콘 기업들, 후배 기업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많이 선배로서 도움을 많이 주고받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